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표가 이 전달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6.4로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 확정치도 잠정치와 같은 50.9로 둘 다 이렇게 확장세를 유지하는 모습, 50을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와 GDP 성장률이 발표됐고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삼중전에도 예정돼 있어서 제조업 지표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조금 개략적인 전망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중국의 지표와 삼중전에 대한 전문가 예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The broad message here is the Chinese economy is still holding up. It's not exactly red hot, but it's good enough for the time being. Yeah, I think broadly the third quarter may have been the peak. We're probably going to go sideways into the fourth quarter, but for next year, we're certainly expecting a renewed deceleration. So this is probably as good as it gets for the time being. Unless we're going to get a new stimulus, it's difficult to see where a further acceleration should come from. Certainly not from the external side. You know, the news out of the US is increasingly discouraging. Europe also has pulled back a little bit. So we think this is as good as it gets for the time being. I'm a bit worried that expectations are really high going into this meeting, that we're going to get this massive reform push. We're certainly going to get some announcement, but remember, it's politically not easy to push through. Some of these reforms that you were talking about, like Hukou, are actually quite costly for local government, so there's a lot of pushback. We don't think it's going to be a massive game changer. It's going to be encouraging, but not as much perhaps as is being priced in at the moment. 네, 이렇게 중국 지표에 대해서는 뭐 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더 나아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미국의 지표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신규 주문 건수는 늘어났지만 고용지수는 또 떨어졌다. 이렇게 제조업 지표를 분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듯 좀 분위기는 비관적인데 지표는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제 그 긍정적인 방향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 계속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뭐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전반적인 호조세 나타나고 있지만 자꾸 이제 그 고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어찌 보면 그 고용에 대한 시장 내 실망감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듯합니다. 하지만 그 고용 관련 결국에서는 미국 정부, 연방 정부의 셧다운 부분 그리고 뭐 부채 한도 협상 문제랄지 일단 그 정치권에서 나왔던 그런 그 노이즈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그 경제 지표들의 좀 부정확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고용 지표를 조금은 좀 제외를 해놓고 다른 지표 쪽에 눈을 돌리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인터뷰에서 중국 얘기도 좀 나왔죠. 중국 삼중전회 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2008년에 한 번 열렸고요. 그다음에 2013년 올해 이제 그 11월 7일부터 이제 열리게 되겠는데요. 2008년을 좀 돌아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농촌 개혁에 대한 얘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때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 시장 역시 이와 관련된 업종들 좀 나름 시장 내에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좀 끌어서 봤었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 다소간 이제 어떤 쪽에 좀 포커스를 해야 될지 다소간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런 이제 그 삼중 전회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그림에서 구조조정 쪽에 이제 그 방향을 싣고 있고 이런 부분들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 오늘 생각은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삼중전에 과연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 일단 인터뷰 그 HSBC 리서치 센터장과 의견을 좀 같이 하는 그런 바이고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이 얘기 뭐 항상 지금 나오고 있죠. 과거 이제 그 2013년 올해 3분기까지는 7.5%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평균적으로 2013년까지 7.5%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면 내년부터는 이 기대치 자체가 한 7%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특히나 이번 4분기부터 이에 대한 반영이 서서히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눈높이를 어디다 맞춰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은 여전히 이런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계속 낮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오히려 유럽 쪽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뭐 비관적이랄지 뭐 중론적이랄지 이런 쪽보다는 다소간 긍정적인 시각이 아직도 시장 내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삼중전해가 있긴 하지만 중국과 그 삼중전해가 있긴 하지만 중국보다는 오히려 유로존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또 하나의 대응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뭐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경기 흐름을 좀 전망을 하시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제조업 지표로 다시 좀 돌아가 봤을 때 이 국내 섹터별로 지금 긍정적인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박형영 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최근 들어서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G3 경제 지표의 둔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또 유럽의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수준보다 약간 좀 못 미치는 지표들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경기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뭐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이러한 경기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감의 일정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중국의 제조업 지수의 경우에는 이 국내에서 중국 관련된 전통적인 업종군들, 뭐 예컨대 화학이나 조선이나 철강과 같은 이러한 기업군들이 최근 들어서 양호한 실적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하반 경직성을 확보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ISM 제조업 지수의 경우에도 국내 증시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뭐 IT나 자동차주들의 역시나 하반 경직성에는 일정 부분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 두 분류를 말씀드리는데 하반 경직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들 업종의 경우에 최근에 이 뭐 환율 하락이라던가 그리고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에서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일정 부분 막아주는 형태로서의 역할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신 대표께서 이 중국의 삼중전에 대대적인 개혁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또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영상 내용과. 그렇다면 좀 업종별 대응 전략은 어떨까요? 그런 개혁안을 기대하기 힘들다면 좀 관망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국 관련 업종에 대해서 아니면 좀 맞춤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생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뭐 중국 관련주들은 일단 단기적인 매매 쪽에 조금 관심을 돌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 지금 그 시장 뭐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뭐 어떤 그 발표 내지는 이슈가 끝나게 되면 일단 그 수익을 챙기려는 그런 어떤 그 차익 매물들 많이 출하가 되면 통상적으로 먼저 샀다가 좀 바로 이제 임박해서 파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중국 시장, 중국 관련주들 역시 그 비슷한 양상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이번 주 일단 뭐 중국 관련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지금 일단락되었다라는 점. 더 나아가서는 이제부터는 이번 달부터는 이제는 그 중소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다소간은 좀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점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소간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실적 발표주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다. 따라서 중국 관련주다라는 큰 뭐 카테고리 속에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힘겨루기 양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삼중전화 관련해서 지금 대대적인 개혁안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앞서 프레드릭 뉴먼 이분께서도 인터뷰 내용에서 똑같은 내용을 언급을 하셨지만 주말 동안 나온 뉴스 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큰 규모의 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대대적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물론 이제 주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뭐 큰 개혁일 수도 있고 미미한 개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혁이 있으면 시장은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뭐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일단 그 보도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다소간 좀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3중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의 대회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어떤 그 전당대회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발표를 하게 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는 큰 그림의 발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대회다라는 것.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큰 그림을 그려주는 방향을 잡아주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정책을 이제 잡게 되면 1중전에, 2중전에, 3중전에 뭐 몇 중전에까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시진핑 주석 이후 이제 1중전에, 2중전에는 이미 있었고 이번이 이제 2년차 열리는 3중전회가 되겠습니다. 3중전회 때 과거 1중, 2중 때 나타났던 그런 어떤 그 개혁안들, 그런 안들을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을 짓는 대회다라고 보시는 것이 낫지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일단 내년 중국 경제 회복세가 조금은 둔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뭐 좀 앞서가는 면은 없지 않지만 우리 국내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관련주 또는 뭐 중국 관련해서 어떤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주들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미리 좀 대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박경혜 팀장님? 일단은 뭐 지난 중국의 GDP가 7.5%로 나오면서 이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 약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까지 좀 시계를 좀 늘려서 본다면은 7%대 정도까지 눈높이가 낮아질 것으로 대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9월달, 10월달 들어서면서 이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의 변동이 나타난 것은 이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 뭐 이른바 화학이나 철강, 기계, 조선과 같은 이들 업종보다는 중국의 내수나 소비와 관련된 종목이 오히려 약간은 좀 오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 관련해서 이 중국의 소비주들, 뭐 중국의 산화 제한 제도가 풀린다라는 소식에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또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중국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점들은 오히려 중국 내수 소비 시장의 확대 가능성에 따라서 이들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로 연결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